세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고 우리 곁을 지키던 찬란한 별들도 하나둘 하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두 여인, 성우 송도수님과 배우 김지미님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그들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화려한 명성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가족을 향한 애틋하면서도 파격적인 그들의 사랑법은 남겨진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 그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하게 지키고자 했던 신념과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슬픈 소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소리, 성우 송도수님의 별세 소식입니다. 지병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송도수님은 지난 2025년 12월 31일 오후 6시 10분경 향년 77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녀의 별세 소식에 많은 이들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생전 그녀가 보여주었던 파격적인 가족 사랑, 특히 며느리와의 특별한 관계가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송도수님은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기존의 관습을 깨부수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어른이었습니다. 과거 한 방송에서 그녀가 던진 충격적인 발언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내 모든 유산을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전부 물려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방송용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며느리에게 남길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었으며 그 안에는 돈이라는 물질적 가치를 넘어선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낭비벽이 있고 대책이 없어서 믿을 수 없다. 내가 남편보다, 그리고 아들보다 더 믿는 사람은 바로 내 며느리다.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며느리를 자신의 진정한 상속자로 지목한 이 사건은 며느리를 남의 식구가 아닌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로 인정한 그녀만의 통큰 사랑법이었습니다. 사실 송도수님은 무려 5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우라는 외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단 한 번의 해고 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독한 자기관리와 열정으로 삶을 일궈왔는지를 증명합니다. 은퇴를 결심하던 당시 그녀는 갑상선 암 수술 후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젊은 시절 몸이 부서져라 일만 했던 자신에게 보상이라도 하듯 집안에 찜질방을 만들고 피부 관리를 받으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대리만족과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도수님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역시나 관계의 기술이었습니다. 남편 박희민 씨와의 관계에서도 그녀 특유의 직설적이고 유쾌한 화법은 빛을 발했습니다. 남편이 당신은 아프지 말고 건강하기만 하면 되라고 따뜻하게 말하자 그녀는 현실적인 일침을 가합니다. 사람이 늙어가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어? 뇌졸중 같은 큰 병만 아니면 다행이지. 그러니 당신은 꼭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줘. 언뜻 들으면 매정한 말 같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만약 나보다 당신이 나중에 죽으면 홀로 남은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내 인생의 스타일이 다 구겨질 거야.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홀로 남겨질까봐, 그리고 자신이 겪을 상실의 고통이 두려워 차라리 먼저 보내주겠다는 이 역설적인 고백은 그 어떤 로맨스 영화의 대사보다 진한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최자연 씨와의 에피소드는 시트콤보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입니다. 송도수님은 스스로 며느리학을 공부했다고 자부할 만큼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세운 시어머니 3대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행동을 감시하지 않는다. 둘째, 며느리의 사생활에 호기심을 갖지 않는다. 셋째, 절대 며느리를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해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잔소리나 지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그녀의 깨달음은 이 시대 모든 시어머니들이 새겨들어야 할 금원과도 같습니다. 물론 고부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선물 받은 귀한 차를 상의도 없이 중고로 팔아버렸을 때 송도수님은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기보다 방송에서 밝혀져서 다행이다. 몰래 알았다면 정말 한바탕 했을 것이라며 쿨하게 넘겼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에게 차가 필요하면 더 좋은 걸 사줄 텐데 왜 말을 안 했니라며 미안해하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주었죠. 가장 압권인 에피소드는 바로 부동산 투자 이야기입니다. 과거 며느리 최자연 씨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공동 투자를 제안했을 때 송도수님은 어디 시어머니 돈을 탐내느냐며 한 달 동안이나 며느리를 혼냈습니다. 결국 투자는 무산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파트는 현재 시세 50억 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아파트 앞을 지날 때마다 어머니 하고 절규한다는 웃지 못할 사연은 이제 송도수님이 먼저 며느리에게 투자 정보를 묻게 만드는 유쾌한 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송도수님은 든든한 가족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 재건축 분담금 문제로 빚더미에 앉아 김포로 쫓겨나듯 이사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쓴맛을 보여줘야 정신을 차린다며 냉정하게 지켜보던 그녀였지만 자식들이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태도를 바꿉니다. 이때야말로 내가 자식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겠다. 그녀는 아들 부부의 막대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며 위기에 빠진 가정을 구해냈습니다. 평소에는 엄격하고 냉정해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의 군입대 문제에서도 그녀의 원칙은 확고했습니다. 아들 박준혁 씨가 군 면제를 위해 준비했던 진단서를 송도수님이 일부러 잃어버린 척하며 아들을 현역으로 입대시킨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때 내가 도와줬다면 너는 평생 비겁하게 살았을 것이다. 아들이 당당한 남자로 성장하기를 바랐던 어머니의 깊은 뜻은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이 가장 감사해야 하는 인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진정한 어른은 지갑을 열고 입은 닫는다는 삶의 태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성우계에 송도수님이 있었다면 영화계에는 영원한 별 김지미님이 있었습니다. 향년 85세, 원로 배우 김지미님이 타국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은 영화계 전체를 비통함에 빠뜨렸습니다. 당초 그녀의 사인은 대상포진에 의한 합병증으로 알려졌었지만 뒤늦게 밝혀진 진짜 원인은 저혈압 쇼크였습니다.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노년의 건강이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겨울철 급격한 기온 변화와 환경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평소 건강을 자신했던 그녀조차 저혈압이라는 침묵의 살인자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미님은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답게 그야말로 영화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만 370여 편. 본인 추산 7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며 한국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녀. 1960, 70년대. 성형수술이라는 개념조차 희미하던 시절. 그녀는 160cm의 키에 48kg이라는 완벽한 신체 조건과 입체적인 이목구비로 미의 기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어떤 신인 여배우가 등장해도 그래도 김지미만 못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 그녀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이 그녀를 잊지 못하는 더 큰 이유는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로맨스 때문일 것입니다. 홍성기 감독, 당대 최고의 스타 최무룡, 가황 나훈아, 그리고 심장 전문의 이종구 박사까지 4번의 결혼과 이혼은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스캔들이었지만 김지미님은 결코 숨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700번의 인생을 연기하며 살았고 사랑에서도 내 감정에 충실했다며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4번째 남편이었던 이종구 박사와의 결혼 비화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당시 김지미님과 절친한 동료였던 배우 신성일님은
이 결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이종구 박사의 집안과 신성일님의 집안은 피란 시절부터 얽힌 깊은 인연이 있었기에 신성일님은 형님, 김지민은 남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번째 남편이 되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라며 직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지민님은 그 반대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신성일님에게 그녀는 대뜸 나 연애하느라 바빴어. 우리 결혼할 거야 라고 통보하며 자신의 사랑을 쟁취했습니다. 심지어 이종구 박사의 아버지조차 며느리가 될 김지민님을 바쁘게 사는 대단한 여자라고 인정했을 정도니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녀의 매력은 실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민님은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우였습니다. 젊은 날의 화려한 미모가 세월에 씻겨 내려간 자리에는 삶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어낸 여장부의 카리스마가 채워졌습니다. 배우로서의 삶에 미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매 순간을 불꽃처럼 뜨겁게 태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유족들의 뜻에 따라 한국에서의 영화인장이 아닌 미국에서의 가족장으로 조용히 떠나게 되었지만 그녀가 남긴 강렬한 인상은 스크린 속에 영원히 박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송도수님과 김지민님, 두 거목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송도수님이 보여준 것은 가족을 지키는 현실적인 지혜와 유머였고, 김지민님이 보여준 것은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자유로운 영혼의 용기였습니다. 두 분 모두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치열하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살아간 주체적인 여성들이었습니다. 이제 별들은 제자리를 찾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한가? 당신은 당신의 삶을 후회 없이 살고 있는가? 라는 숙제를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밤,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먼저 떠난 이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배웅일지도 모릅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